잠시만요. 배가, 배가 움직였어요. 파주의 한 장례식장. 관 뚜껑이 닫히려던 순간 장례 지도사의 외침이 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관 앞으로 쏠렸죠. 검은 상복을 입은 장례 지도사 오미란. 그녀의 손은 관 테두리를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족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오미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녀였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분명히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관 안에 누워 있는 건 임신 7개월의 젊은 여성.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28살 한서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이런 헛소리를 남편 강도윤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의 옆엔 시어머니 백미정과 친정동생이라는 젊은 여성 정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오미란을 향해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백미정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착각이겠죠. 슬픔 때문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죠. 내 딸이야. 내가 직접 확인할게. 한서진의 친정어머니 최경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의 작은 장례식장.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죠. 장례 지도사 오미라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28살 여성분이시고 임신 7개월이셨대요. 동료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오미란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임신부가 사고로? 네, 교통사고래요.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미란은 20회 넘게 이 일을 해왔거든요. 슬픈 일이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전문가답게 일을 처리해야 했죠. 영안실로 들어간 오미란. 흰 천으로 덮인 고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진. 창백한 얼굴이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임신부분이라 각별히 신경 써야겠어. 오미라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염습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미라는 식장 곳곳을 점검하며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어요. 유족분들 오셨습니다. 안내를 받고 들어온 건 세 사람. 남편으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성 강도윤, 50대 후반의 여성 백미정, 그리고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정나이였습니다. 남편 강도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머님이시고 전 친정동생 정나이예요.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족들의 표정이 지나치게 담담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죠. 어떤 이는 울부짖고 어떤 이는 조용히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슬픔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였죠. 피곤해서 그런가. 오미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하지만 친정 쪽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친정 쪽 친척분들은 안 오시나요?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정나이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딸, 우리 딸.
한 여성이 상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어들어왔죠. 최경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나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늦어서 미안해.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아서. 최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그제야 이해했죠. 친정어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최경숙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왔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도윤과 백미정, 정나이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흘러버린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을 닫겠습니다. 오미란이 알렸죠. 유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주었어요. 최경숙이 다시 한번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천천히 물러섰어요. 오미란이 관 뚜껑을 닫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던 그때였죠. 관 안쪽, 한서진의 배 부분. 뭔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 오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했을 때 또다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오미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죠. 그 순간 톡! 분명한 움직임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경력, 수백 구의 시신을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또다시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뱃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관 뚜껑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관을 닫으라는 무언의 시선들. 하지만 오미라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관을 닫아버리면 이 아이는.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오미란의 손은 여전히 관 위에 얹어진 채였죠. 이대로 넘어가면 아이가 죽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녀의 외침이 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화하던 조문객들이 멈췄죠. 모든 시선이 오미란에게로 쏠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오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찰나의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웅성거림. 뭐라고? 말도 안 돼. 장례식장에서 무슨. 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유족석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지금 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백미정도 따라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나이까지 합세했죠. 죽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오미란을 에워쌌습니다.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닥치라고. 도윤이 버럭 소리쳤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백미정이 오미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비켜요, 당장. 오미란이 휘청거렸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놀라 바라봤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조문객이 말했지만 정나이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죠. 언니가 떠났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조문객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유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장례 지도사가 선 넘었네.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오미란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세 사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른 직원에게 손짓했어요. 저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진행해 주세요. 네. 하지만 빨리요. 도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백미정이 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 닫읍시다. 맞아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정나이도 거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관 뚜껑을 잡았습니다. 오미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이대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최경숙이었습니다. 그녀가 조문객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비켜. 최경숙이 그를 밀어냈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렸죠. 백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병원에서. 닥쳐. 최경숙의 외침에 백미정이 입을 다물었어요. 정나이가 최경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려요. 손 치워. 최경숙이 팔을 뿌리쳤죠. 그녀는 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내 딸이에요. 내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당신이겠지. 최경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왜 그렇게 확인하는 걸 막아? 도윤의 얼굴이 굳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최경숙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내 딸이 정말 죽었다면 확인해서 나쁠 것 없잖아. 백미정이 끼어들려 했지만 최경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들은 입 다물어요. 조문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유족이 원하는데 왜 막아요? 분위기가 다시 뒤집혔죠. 정나이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셔서. 슬픔? 최경숙이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슬픔이 뭔지 알긴 해요? 그녀의 시선이 세 사람을 훑었습니다. 내 딸 죽었다는 소식 듣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도윤의 입이 떨렸어요. 그건 됐어요. 최경숙이 손을 저었죠. 이제 내가 확인할 테니 비키세요.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왔어, 서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오미란이 옆에 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낸다. 도윤과 백미정, 정나이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최경숙의 손이 천천히 딸의 배 위로 향했습니다. 최경숙의 손끝이 딸의 배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제발.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멈추고 집중했습니다. 1초, 2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실망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요. 3초, 4초, 그때였습니다. 톡!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최경숙의 눈이 번쩍 떠졌죠. 이건 다시 한번 톡! 톡! 이번엔 더 뚜렷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인다.
최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어. 정말로 살아있다고. 그녀의 외침에 식장 전체가 술렁였죠. 정말이에요? 설마. 조문객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재빨리 무릎 꿇고 다가왔죠.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손도 배 위로 향했어요. 잠시 후 오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분명한 태동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봤죠.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건 유족석의 세 사람이었어요. 강도윤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백미정도 따라 나왔어요. 병원에서 이미 정리됐다고요. 정나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관 쪽으로 다가왔죠. 도윤이 최경숙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비켜. 최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분명히 느꼈어. 착각입니다. 백미정이 소리쳤죠. 슬픔 때문에 헛것 보시는 거예요. 오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면 뭐 어때요? 정나이가 나를 세웠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도윤이 오미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질 수 있습니다. 오미란이 또박또박 말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하자는 겁니다. 안 됩니다. 백미정이 관 앞을 막아섰어요. 이미 병원에서 모든 절차 다 거쳤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분위기가 조금씩 기울었죠. 하지만 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가 조문객들을 향해 손을 들었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뭐가 움직였는데요?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착시죠. 슬픔이 만든 환상이에요. 백미정이 거들었어요. 최경숙이 다가섰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내가 내 딸 배에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라고요. 정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받아들이세요. 최경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아요? 뭐라고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확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최경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를. 백미정이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문객들도 눈치챘죠. 왜 저렇게 흥분하시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뭔가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둘러봤죠. 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닥치라고. 도윤이 고함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뭔가 절박해 보였죠. 백미정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정나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경숙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당신들,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아니에요.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저렇게까지 막는 건 수상한데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미란이 최경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속 시도해 봅시다. 네. 최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가 다시 관 앞으로 다가갔죠. 도윤이 막아섰지만 조문객 몇 명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비키세요. 확인 좀 하게 내버려둬요. 백미정과 정나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최경숙과 오미란이 다시 한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적이 흘렀죠. 1초, 2초, 3초. 그때 톡, 톡, 톡 연속으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했어요. 있어요. 오미란이 외쳤죠. 분명히 있습니다. 최경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아, 엄마가 구할게. 조문객들도 확신했습니다. 진짜네요. 기적이에요. 도윤과 백미정, 정나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들고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막았죠. 그 와중에 한 조문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혹시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전 의사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말씀하세요. 오미란이 다가갔어요.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배에서 태동이 느껴진다는 건 산모가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최경숙이 물었어요. 혼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의 말에 식장이 술렁였죠. 혼수? 그럼 죽은 게 아니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어느 병원이죠? 의사가 물었어요. 파주중앙병원입니다. 백미정이 대답했죠.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기 원장이 서만호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정나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의사의 질문에 백미정이 당황했죠. 그냥 아는 정도. 친하시구나. 의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만호 원장 소문 들어보셨나요? 조문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 명예 훼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의사가 코웃음 쳤어요. 업계에선 다 아는 얘긴데. 최경숙이 다가섰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사망진단서 조작이요. 의사가 또박또박 말했죠. 돈 받고 멀쩡한 사람 사망 처리해준다는.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백미정이 버럭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증명해 보시죠.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확인하면 되잖아요. 도윤이 막아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최경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진짜 죽었으면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게 도윤의 말이 막혔습니다. 정나이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모욕이에요. 모욕은 무슨? 한 조문객이 말했죠. 생명 살리려는 건데.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오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죠. 하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최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이 명의로 된 재산이 좀 있어요. 어머니, 도윤이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죠. 토지가 몇 필지 있고 최경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아,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뭐가 이해돼요? 백미정이 따졌죠. 며느리가 살아있으면 재산 처분이 어렵죠.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망하면 추측으로 사람 모욕하지 마세요. 정나이가 소리쳤습니다. 최경숙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요즘 서진이 통장 만진 적 있죠?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최경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은행에서 연락 왔었어요. 큰 돈이 움직였다고.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최경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례식도 안 치르고 돈부터 찾으려 했어요? 오해예요. 도윤이 발버둥 쳤죠. 생활비가 필요해서. 생활비? 한 조문객이 비웃었어요. 장례식 당일에 은행 가는 게 정상이에요? 백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남들이 왜 참견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집안일이에요? 오미란이 반박했죠. 정나이가 최경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해 푸세요. 오해? 최경숙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당신은 또 뭐예요? 친정. 동생 아니라니까요. 최경숙이 소리쳤어요. 서진이는 외동이에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죠. 뭐야? 그럼 저 여자는? 정나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감쌌어요. 라이 씨는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이 장례식에 유족처럼 앉아 있어요? 의사가 물었죠. 백미정이 변명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상하네요. 한 조문객이 수군거렸어요. 저둘 사이가 설마.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그녀가 손가락을 꼽았죠. 산모는 혼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둘째, 병원장과 유족이 친분이 있고, 셋째, 사망 직후 재산 이동이 있었고, 넷째, 가짜 친정 동생이 유족석에 앉아 있고, 오미란이 세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죠. 백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나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우리 서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이 부인했죠. 그냥 교통사고였어요. 거짓말.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면 경찰 조사 있었을 텐데. 있었어요. 백미정이 대답했죠. 그럼 사고 경위서 있겠네요? 의사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보여주실 수 있어요? 침묵. 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구나. 최경숙이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내 딸을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오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맞아요. 의사가 동의했죠. 혼수 상태라면 시간이 생명이에요. 최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도윤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그를 제지했으니까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있었죠. 최경숙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119 버튼을 눌렀죠. 안 돼요. 백미정이 달려들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란이 가로막았어요. 하지 마세요.
두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죠. 조문객 몇 명이 백미정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생명 살리는 건데 왜 막아요? 최경숙은 이미 전화 연결에 성공했어요. 여보세요, 119죠? 네, 말씀하세요. 파주 은성 장례식장입니다. 최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죠. 사망 처리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 안에 누운 사람이 혼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경숙이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임신 7개월이고 배에서 태동이 느껴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최경숙이 애원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장모님? 물러서요. 최경숙이 그를 밀쳤어요. 이제 경찰도 올 겁니다. 경찰?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연하죠. 의사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사망 처리 조작 의심되면 수사 들어가야죠. 정나이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떡해요? 입 다물어. 백미정이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오미란이 관 앞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태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최경숙이 달려왔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미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구급차 빨리 와야 하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왔다. 다행이다. 구급차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 셋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신고하신 분 계세요? 저예요. 최경숙이 손을 들었죠. 어디 계십니까? 여기 관 안에. 구급대원들이 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사망 처리되신 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미란이 설명했죠. 전 이 장례식장 지도사입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 안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임산부. 배는 불러 있었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이 장갑을 끼고 맥박을 짚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대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맥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소리쳤죠. 불가능해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합니다. 대원이 다른 동료를 불렀어요. 김대원, 확인 좀. 또 다른 대원이 다가와 맥박을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심박이 있어요. 두 번째 확인이 끝났죠. 조문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진짜였어. 살아계셨네. 세 번째 대원이 태아 심음기를 꺼냈습니다. 배에 대고 확인했죠. 태아 심박도 확인됩니다. 얼마나 돼요? 최경숙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분당 110 정도. 약하긴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대원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죠. 본부, 긴급 이송 필요합니다. 산모 혼수 상태, 임신 7개월, 태아 생존 확인. 최단 시간 내 병원 이송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연락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관에서 한서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천천히. 머리 받쳐. 산소 준비. 전문적인 손놀림이었어요. 한서진이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죠. 혈압 측정. 팔 이쪽으로. 대원들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도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오미란이 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제 아내예요. 아내라고요? 오미란이 비웃었죠. 아내를 죽이려던 사람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백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곧 밝혀질 겁니다. 의사 조문객이 말했죠. 경찰 오면 다 조사할 테니까. 정나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최경숙을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친정어머니예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최경숙이 즉시 대답했어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타세요.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문객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이 따라가려 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를 붙잡았죠. 어딜? 경찰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나요. 제 아내라고요. 도윤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백미정과 정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세 사람을 에워쌌죠.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계세요. 경찰 오면 다 넘기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들것. 최경숙이 딸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어요. 서진아, 엄마가 지킬게.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빠르게 멀어지는 소리. 장례식장엔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백미정은 벽에 기댔죠. 정나이는 울고 있었어요. 오미란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의사 조문객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도윤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밖에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경찰차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세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한서진은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명만큼은 지켜냈어요.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하지만 희망은 있었죠. 최경숙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버텨, 서진아. 그녀의 기도가 구급차 안을 채웠습니다.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산모 들어갑니다. 대원의 외침과 함께 들것이 내려졌어요. 최경숙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간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죠. 최경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뿐이었어요. 응급실 안,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산모 상태 확인, 맥박 미약, 혈압 낮음, 태아 심박 100 정도 계속 떨어지는 중. 산부인과 과장 김태영이 달려왔어요. 지금 상황 설명해. 레지던트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태영의 눈이 커졌죠. 사망 처리된 상태였는데 혼수였다고. 말도 안 돼. 김태영이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초음파를 대자 화면에 태아가 보였어요. 미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죠. 즉시 제왕절개 준비. 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비어 있나? 2호실 사용 가능합니다. 환자 옮겨. 한서진이 수술실로 이송됐어요. 김태영이 차트를 확인하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파주중앙병원? 네, 거기서 사망 진단 받았다고. 레지던트의 말에 김태영이 고개를 저었죠. 서만호 원장. 또야? 아시는 분이십니까? 소문이 안 좋아. 김태영이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보고 올려야겠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준비했어요. 전신 마취 시작합니다. 혈압 체크 계속. 태아 심박 모니터링.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죠. 김태영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절개 시작. 정확한 손놀림. 배가 열렸어요.
자궁이 보였죠. 양막 절개. 투명한 막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어요. 아기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태아를 들어 올렸죠. 작고 창백한 아기. 움직임이 없었어요. 호흡 없음.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김태영이 재빨리 기도를 확보했어요. 흡인. 점액이 빨려나갔죠. 심박은 60, 58. 떨어지고 있어. 소아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아기를 넘겨받아 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하고 산소를 공급했죠. 1초, 2초, 3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간호사가 중얼거렸어요. 소아과 의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압박했죠. 10초, 15초. 그때였습니다. 으앙.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심박 회복. 120. 정상이에요.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김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꼬마야.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생명의 신호였죠. 간호사가 아기를 감쌌습니다. 보호자에게 보여드릴까요? 응, 어머니 계시다며?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갔어요. 최경숙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네. 최경숙이 달려왔죠.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손녀분이에요. 건강합니다. 아, 최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최경숙의 손가락을 잡으려는 듯 했죠. 우리 서진이는요? 지금 봉합 중이십니다. 곧 끝나요. 최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렸죠. 한서진 씨 보호자 계십니까? 제가 친정어머니입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어요. 장례식장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경숙이 아기를 간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물어보세요. 딸분의 사망 진단은 언제 받으셨나요? 사흘 전이요. 파주중앙병원에서. 경찰이 받아 적었죠. 당시 입회하셨습니까? 아니요. 늦게 연락받아서. 누가 연락드렸죠? 사위. 아니, 강도윤이요. 최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딸을.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증언 확보했습니다. 재산 목적으로 사망 조작 시도했다고요. 맞아요. 최경숙이 울먹였죠. 우리 서진이 명의로 된 땅이랑 주식이. 자세한 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덮었어요. 병원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때 김태영이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최경숙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은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요? 아직 혼수 상태긴 한데. 김태영이 신중하게 말했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최경숙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경찰이 김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환자분 사망 진단서 확인 가능합니까? 김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파주중앙병원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태영이 말을 이었죠. 명백히 오진이거나 고의입니다. 고의요? 혼수와 사망은 구별 가능해요. 김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더 신중해야 하는데. 경찰이 받아 적었어요. 의견서 작성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협조하겠습니다.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소곤거렸습니다. 저 환자 남편이랑 시어머니. 응, 나도 봤어. 장례식장에서 완전 이상했대. 젊은 여자랑 너무 친해 보였다며? 맞아, 내 연녀 아니냐고.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최경숙은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보였어요. 창백하지만 숨쉬고 있었죠. 인큐베이터 속 손녀도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최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요. 병원도 의료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최경숙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조금만 기다려, 서진아. 엄마가 다 밝혀낼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틀 후, 최경숙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이준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증거자료 정리했습니다. 그가 하나씩 짚어갔죠. 첫째, 장례식장 CC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미란이 태동을 확인하는 장면. 도윤과 백미정, 정나이가 막는 모습. 명백히 방해했네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구급대 기록. 서류를 넘겼어요. 산모 혼수 상태, 태아 생존 확인. 사망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최경숙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호가 동의했죠. 셋째, 대학병원 의료진 소견. 김태영 교수의 의견서였어요. 혼수와 사망 구별은 기본입니다. 명백한 오진이거나 고의입니다. 최경숙이 읽어 내려갔어요. 고의. 그럼 파주중앙병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말했죠. 이미 보건복지부에 감사 요청했어요. 감사가요? 네,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 형사 박영식이 들어왔죠. 준호야, 큰일 났어. 왜요? 파주중앙병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박영식이 숨을 골랐어요. 서만호 원장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 나왔어. 녹음 파일요? 응, USB에 보관돼 있었어. 박영식이 USB를 꺼냈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이준호가 물었죠. 들어봐.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백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원장님,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요. 서만호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백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혼수 상태거든요. 네. 교통사고로. 그런데 백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망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침묵. 서만호가 헛기침했습니다. 그건 불법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백미정이 말을 이었죠. 돈은 드릴게요. 원하시는 만큼. 얼마면 되겠어요? 사모님, 1억? 2억? 백미정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서만호가 한숨 쉬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재산 문제예요. 백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죠. 며느리 명의로 된 게 많아서 살아있으면 처분 못 하시겠군요. 맞아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경숙의 입술이 떨렸죠. 저것들이 더 있습니다. 박영식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뭘 말씀이십니까? 서만호가 물었죠. 어머니가 주신 것 외에. 도윤이 말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5천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확실하게 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망진단서에 이상 없게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도윤이 말을 이었죠. 교통사고 후유증이었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만호가 동의했어요. 녹음이 다시 끝났습니다. 최경숙이 책상을 쳤어요. 이 나쁜 놈들. 눈물이 쏟아졌죠. 이준호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최경숙이 울부짖었어요. 내 딸을 살아있는데 죽이려 했어요. 박영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정나에 관련해서 박영식이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죠. 서만호와 백미정의 대화였어요. 그 여자는 누굽니까? 서만호가 물었어요. 아들 애인이에요. 백미정이 대답했죠. 며느리 죽으면 들릴 생각이고요. 아, 지금은 친정동생으로 위장시켰어요. 백미정이 웃었어요. 장례식 때 조문객들 속이려고요. 치밀하시네요. 서만호가 감탄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최경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 계획된 거였구나. 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만호 원장이 자기 보신용으로 녹음해뒀던 겁니다. 보신용이요? 혹시 일이 터지면 자기만 살려고요. 박영식이 설명했어요. 공범들 다 팔아넘길 증거 확보한 거죠. 비열한. 최경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증거가 확보됐어요. 이준호가 위로했죠. 이제 기소는 확실합니다. 모두 처벌받나요? 최경숙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박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검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증거 확보 완료됐다고요? 네, 검사님. 이준호가 USB를 건넸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누구누구요? 최경숙이 물었어요. 강도윤, 백미정, 서만호. 검사가 세 손가락을 폈죠. 정나이는 방조 혐의로 조사 후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숙이 고개 숙였어요. 검사가 나갔습니다. 박영식이 최경숙을 봤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네. 최경숙이 눈물을 닦았죠. 우리 서진이는요? 회복 중이시죠? 이준호가 물었어요. 아직 깨어나진 않았지만 최경숙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대요. 다행입니다. 손녀는 건강하고요. 최경숙이 미소 지었어요. 씩씩하게 잘 먹어요. 기특하네요. 박영식이 웃었죠. 최경숙이 일어섰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준호가 배웅했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최경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조금만 더야 서진아.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강도윤, 백미정, 서만호가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정나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죠. 임산부 사망 조작 사건, 병원장 공모 혐의, 재산 노린 살인 미수,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딸과 손녀를 지킬 뿐이었죠.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회복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을 까딱거렸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죠. 많이 컸네, 우리 공주님. 체중계가 3kg을 가리켰어요.
이제 퇴원해도 되겠어요. 소아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경숙이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봤죠. 잘 견뎌줬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복도를 걸어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한서진이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혈압 안정됐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뇌파 검사에서도 반응 나타나고 있고요. 김태영 교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최경숙을 봤죠. 깨어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정말요? 최경숙이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영이 나가고 최경숙은 딸 곁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그녀가 딸의 손을 잡았죠. 내 딸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곧 만나게 해줄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경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서진아? 다시 한번. 분명히 손가락이 움찔했죠. 간호사님, 최경숙이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왜 그러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펠라이트를 눈에 비췄죠. 동공이 반응했어요. 교수님 부르겠습니다. 급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김태영이 다시 왔어요. 여러 검사를 진행했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깨어날 겁니다. 최경숙이 딸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산부 살해 미수 사건 1심 선고.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강도윤 피고인 징역 15년. 백미정 피고인 징역 12년. 서만호 피고인 징역 10년. 정나의 피고인 집행유예. 화면엔 법정 스케치가 나왔죠. 고개 숙인 피고인들. 최경숙은 병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제 끝났구나.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증인 출석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미란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어머, 지도사님. 최경숙이 반가워했어요. 어떻게? 궁금해서 왔어요. 오미란이 한서진을 봤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곧 깨어날 거래요. 다행입니다. 오미란이 미소 지었죠. 그날 제가 포기했다면. 아니에요. 최경숙이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오미란이 고백했습니다. 20년 일했지만 관 안에서 생명 느낀 건 기적이었죠. 최경숙이 고개 끄덕였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장례식장, 다치려던 관, 그 순간의 선택,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최경숙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오미란이 웃었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녀가 나가고 최경숙은 다시 딸을 봤어요. 이번엔 달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지킬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최경숙은 병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생각이 많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장례식장에서의 그날, 오미란의 외침, 태동을 느낀 순간, 구급차, 수술실, 재판정,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만약 그때 최경숙이 눈을 감았어요. 만약 오미란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다면,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만약 조문객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휴, 그녀가 한숨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 희미한 목소리. 최경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침대로 달려갔죠. 한서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서진아. 깨어났구나. 최경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물. 기다려. 금방 줄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죠. 검사가 시작됐어요. 의식 명료합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이고요. 기적입니다. 김태영이 감탄했어요. 한서진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병원? 응, 병원이야. 최경숙이 손을 꽉 잡았죠. 아기는? 한서진이 배를 만졌어요. 건강해. 최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야. 예쁜 딸. 정말?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어. 당연하지. 금방 데려올게. 최경숙이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아기가 왔어요. 한서진의 품에 안겼죠. 우리 딸. 한서진이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 감긴 눈, 평화로운 숨소리.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최경숙이 말했어요. 넌 끝까지 버텼어. 이 아이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최경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자. 한서진이 고개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세 세대의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기, 모두 살아남았어요. 진실도 밝혀졌죠.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 그 태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죽음으로 위장된 생명, 숨겨진 진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결국 생명은 이겼어요. 사랑도 이겼죠. 한서진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최경숙은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창밖엔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최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자. 한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아기가 작게 하품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죠.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일어난 일. 생명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랑. 모든 게 담긴 이야기였습니다.